가장 먼저 만나는 글로벌 증시 프리마켓 온 시작하겠습니다. 상호 관세 충격이 정점을 찍고 안정을 찾아가는 걸까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이번 주 완연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공격의 수위를 낮추고 조절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투심은 충격에서 회복돼 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들은 다시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야 될 타이밍이 온 것일까요? 자, 오늘도 시장의 시그널들을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글로벌 증시 프리마켓 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전일 미장 마감일은 오늘 프리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3대 지수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혼조세 속에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변동성에 비하면 시장의 진폭이 크게 감소했는데요. 이 운전기사가 누구인지 몰라도 지난주보다는 얌전한 운전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주말 사이 나온 속보로 이 IT 제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면제 소식에 시장은 큰 폭의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뒤이어서 나온 상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덧붙임이 없었으면 더 큰 급등으로 한 주를 시작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날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반도체 관세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아서 시장은 다소 실망한 모습입니다. 다행히 이제 윌러 이사의 관세가 일시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한 발언이 주목을 받으면서 시장은 좀 더 안정화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프리장에서 나스닥 선물은 0.27%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년물 금리입니다. 또 10년물 금리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보스턴 연흥 총재가 이 금융 위기가 혹은 이제 금융 불안이 다가왔을 때 연준이 나설 준비가 절대적으로 되어 있다고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윌러 이사가 연준이 이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중에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춘 거란 질문에 있어서 이 물가 상승보다는 침체에 대한 이 대응을 강조하면서 국채 시장이 특히 크게 안정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4.6%까지 올라갔던 10년물 금리는 4.4 이하로 내려갔고요. 이것이 바로 시장이 원했던 답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관세 충격이 오더라도 금리 인하가 가능할 거라는 소식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어서 마켓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켓맵을 보시면 최근에 봤던 이 극단적인 모습보다는 무난한 상승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품목별 관세 면제 소식에 애플은 한때 5% 넘게 급등했는데 2%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GM과 포드는 자동차에 대한 트럼프의 유연한 정책을 기대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실적 발표 중인 이 금융주 섹터에서는 이날 실적을 발표한 이 골드만삭스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고요. 이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월마트, 코스트코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은 대부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지수 차원의 반등보다는 이 관세에 대한 방어력이 어느 종목, 어느 섹터에 있느냐의 싸움이 된 것 같은데요. 이날 팔란티어가 5% 가깝게 상승한 것이 이런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장 관전 포인트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 투심의 상황과 그리고 S&P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빅스 지수가 크게 하락을 했고요. 시내에서 나오는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시게 되면 19까지 빠르게 회복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공포와 탐욕 지수가 이 최악의 상황일 때 불과 한 주 전에 4 정도의 수치를 가리켰던 걸 봤을 때 시장이 많이 안정화됐다, 즉 투심이 많이 개선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채권 시장이 안정화가 됐고요. 그리고 향후 관세 유예와 면제에 대한 가능성을 시장이 예상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의 관심은 이제 S&P 지수가 과연 5,500선 위로 올라갈 것이냐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4월 2일 날 관세부가 시점에 시장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은 관세 부과 이후에 개파락한 지지선이 바로 5,500선입니다. 이 위로 올라가야 진정한 관세 쇼크를
회복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를 보여지는데 이 기술적으로 볼 때 이 무너진 지지 라인이 새로운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강력하게 돌파해야지 이 5,500선 이 지수 자체가 시장의 방어선으로 자리할 수 있다. 차트 보시면 저 5,500선을 기준으로 위아래에 어떤 중요한 지지 저항이 싸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윌러 이사의 발언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되새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연준 의원들의 발언의 이 주목도가 상당히 약했습니다. 의원들 발언해도 크게 시장이 주목하지 않았는데 금리 시장이 급변하면서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굉장히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보스턴 연흥 총재 발언에 시장이 급반등을 했었고요. 어제는 윌러 이사의 발언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윌러 이사 같은 경우는 관세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상정을 하고 연준의 대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날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10% 수준의 관세 수준과 그리고 25%가 넘는 높은 관세 수준을 가지고 연준의 대응에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관세가 25%를 훌쩍 넘게 되면 물가는 거의 5% 이상 뛸 수가 있고 경제는 거의 멈추는 수준일 것이다. 이때 연준의 행동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상당히 금리 인하를 빠르고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10% 정도의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는 물가는 연준의 목표인 2%의 언저리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에 따라 보험성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즉 어떤 상황에 있어도 물가보다는 이 경기 침체에 방점을 두고 연준이 대응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시장이 굉장히 의미 있게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가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 연준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침체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라 보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물가는 이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관세에 대한 물가 상승은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경기 침체가 오면 이거는 영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물가보다는 경기 침체에 연준이 더 집중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 시그널, 잠시 뒤 프리마켓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마켓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프리마켓 이슈 역시 관세 이야기인데 그냥 관세 이야기는 아니고요. 관세 이슈가 리스크가 좀 사그라들면서 과연 투심이 회복할 것이냐, 이 부분을 오늘 아마 저희들의 이야기의 중점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홍균 부장님, 네. 투심이 분명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일시적이라고 의심 안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투심 회복은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눈에 좀 확인이 되는 모습이고요. 트럼프의 전략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시장이 인지를 했고 좀 면역이 생긴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의 약점이 금리 시장이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별다른 대응하는 수가 많이 약해졌다. 그러면 시장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미국 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관세 정책을 끌고 가지 않겠느냐라는 시장의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에 대한 어떤 예상으로 인해서 시장이 회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관세 충격에서 회복 중이다. 결국에는 바닥을 찍고 이제 추세적인 회복이 가능하겠냐. 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짚어보고 되짚어보고 또 반복하고 곱씹어보고 별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네. 윤여민 이사님, 이때쯤 되면 이제 결론이 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사실 이제 뭐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차트를 보시면 지금 4월 2일 날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거의 지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종목처럼 움직이듯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 내렸다 다시 올라왔다 이런 좀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좀 지난주 상승했던 것 자체는 결국 4월 2일 이전으로 레벨 수준으로 좀 돌아간 것뿐이지 아직까지는 뭐 완연한 회복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기 쉽지 않다. 네.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뭐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결국 4월 2일 이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어떤 낙폭을 줄이는 데는 성공을 했으나 어쨌든 정상적인 레벨로 아직은 레벨업이 된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유해가 된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네. 결국 이제 협상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우방국을 비롯해서 이제 차례대로 이제 어쨌든 국가별로 관세가 좀 매겨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하나하나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미국 내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부분들까지 제가 볼 때 시장은 좀 확인하려고 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최근의 반등은 결국 낙폭에 대한 회복에 아직은 좀 불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폭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건 그럼 하방은 좀 다져지고 올라가냐 이건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 유리 바닥을 밟고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견고하게 좀 콘크리트 바닥을 밟고 올라가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판단이 쉽지는 않은 상황인가요? 하지만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보인 패를 봤을 때 네. 여기보다 더 최악은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요? 반도체 관세, 전자부품, 스마트폰 관세 아직 변수는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만 그건 이제 품목별, 섹터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인 관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제가 볼 때는 바닥은 좀 확인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상호 관세의 어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지금 증시 자체가 거의 지진이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런 상호 관세 떠나서 이제 품목별 관세에서도 결국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미국의 밸류체인에 있는 어떤 종목들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흔히 말해서 그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배려를 분명히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최악은 좀 지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윤여민 이사님한테 짓궂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는 지금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 또 계속 이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아이폰이라는 아주 미국의 절대적인 제품 가장 히트 상품이 여기에 또 걸려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뭐 애플을 도와주려 한다 이런 식의 유연성을 좀 허하는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왔다. 그러면 시장에선 지금 반도체 관세가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최악의 상황은 아닐 거다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은 있다. 시장의 시각은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이 크게 하락한 부분은 이제 그 상황이 국가 간의 대립으로 파국으로 치고 가는 것도 있지만 이 관세의 여파가 셀프로, 그러니까 미국의 특히 테크 기업들에 큰 충격을 줄 것이다라는 불안감 때문인데요. 테크 기업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애널리스트 이제 댄 아이브스가 얘기한 것으로 봤을 때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 품목별 면제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환호를 했단 말이죠. 그건 네. 뭐냐면 미국에 있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정말 경쟁력 있는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 부과가 품목별 특히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이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자금을 아꼈다가 공급망을 재편했을 것인가 이 갈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면제가 확실히 되게 되면 공급망 재편에 쓰는 것보다는 일단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주말 사이에 나온 이슈가 아직 이 시장이 크게 환호할 정도의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네. 이거는 어떤 기시감이 드는 거는 지난 관세 유예 때처럼 한번 발언이 나왔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실제 기인상이 나왔잖아요. 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사실 이 면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발언이 나왔다가 수습을 했지만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혹여나 반도체 관세와 이제 의약품 관세 남았는데 이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가 시장을 흔들다 하더라도 어쨌든 방향은 미국 기업 피해받지 않는 쪽으로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주면서 피해를 최소한 쪽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시장이 충분히 예상하기 때문에 이 이후의 불확실성, 특히 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관련된 불확실성은 상당히 좀 많이 낮아졌다. 이전보다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신이 아닌 이상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봤었을 때에 지난주에 혼돈의 시간들 상호관세가 발효되고 거두어지고 이런저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던 그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다시 반복할 일은 최소한 없을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시장이 좀 안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관세 얘기 그만하죠. 지겹기도 하고요. 관세 이슈 말고요. 개별 종목 이슈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지사님, 네. 화이자가 개발 중인 경구용 비만 치료제,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또 실패했나요? 네, 사실 이제 2023년에 이어서 또 이번에 좀 두 번째로
좀 임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이제 실패를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특정 환자에게서 약물 유발성 간 손상 가능성이 확인이 되면서 2023년에 좀 두 번째 제가 볼 때는 임상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중단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GLP 경구용 개발에 관련돼서 좀 손을 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자 같은 빅파마가 경구용 GLP-형 계열의 비만 치료제 개발에 결국에는 백기를 들었다. 이거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가 그래도 개발에 있어서 한계를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경쟁사들한테는 이게 환호할 일이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비만 치료제에서 현재는 이제 주사형으로 좀 맡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지금 많이 맡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미국이 상당히 이제 많이 맡고 있는 싹센다도 여기에 상황인데 해당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주사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좀 어떤 이 바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경구용은 상당히 좀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허들이 굉장히 낮아요. 네,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좀 많은 제약사들이 좀 뛰어들었습니다. 이 시장을 뛰어들었고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뭐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같은 이런 회사들이 분명히 반대적인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만 결국 화이자의 실패로 인해서 다른 회사들의 임상도 상당히 좀 중요해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올해 중순에 일라이릴리의 경구용 GLP-1과 관련돼서 임상 3상 데이터가 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일라이릴리의 좀 임상 3상에 대한 발표가 더욱더 시장에서 주목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화이자가 포기한 만큼 그 포션을 분명히 지금 후발주자들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분명히 있다. 다만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데이터 지금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 중순쯤 한번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라이릴리가 3상에 성공을 했어요. 네. 그러면 시장에 완전 독주 체제를 갖추게 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임상 3상까지 간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빠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죠. 뭐 아직 시판까지는 좀 시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독점적인 지위를 좀 분명히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을 좀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좀 다른 좀 대안도 분명히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시도에서 어쨌든 실패했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계속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 그런 측면에서 뭔가 좀 화이자도 대안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결국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시장은 제가 볼 때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진언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이제 단계가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재작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주가들이 뭐 굉장히 뜨거웠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경구용 시장까지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주가는 관련해서 또 한 번 레벨업을 기대할 수도 있겠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 비만 치료제가 과거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 뭐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의약품 관련돼서 과연 이 비만을 만성질환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고령화가 되는 상황 여기에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결국 포기할 수 없는 제가 볼 때는 의료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하면 네. 제가 볼 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충분히 시장이 좀 더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경구용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좀 획기적인 어떤 제가 볼 때는 좀 이정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라이릴리가 좀 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좀 그런 유리한 포지션에 다가간 것은 확실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그 주사제 비만 치료제 그 경쟁으로 그때 주가가 정말 뜨겁게 타올랐던 걸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경구용 시장이 열리는 걸 감안해서 선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일단은 커가고 있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본다면 말이죠.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관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 관세로 다 점철되는 이 시장의 모습인데 다만 이제 반도체나 전자제품 쪽은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은금 부장님 네. 언급했던 게 자동차 관세가 지금 발효 중이긴 한데 다음 달부로 또 발효될 예정인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또 미뤄질 가능성도 시사를 했어요. 네. 이거는 지금 설명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 GM이나 포드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 연기 시사를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이게 확실히 자국의 기업을 좀 보호하고 가겠다라는 부분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GM이랑 포드가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이날 사실 반도체 관세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를 기대했지만 그건 없었고 오히려 이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이미 지난 얘기를 다시 하면서 시장에게 좀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여기서 또 얘기한 게 뭐냐면 나는 유연하다. 나는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에 있어서 자동차 기업을 보호하는 쪽으로 피해가지 않는 쪽으로 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뉘앙스인데 그 예를 뭐로 들었냐면 자기가 팀쿡 CEO를 만나고 애플에게 준 거를 봐라. 그러니까 지금 애플 주가가 많이 반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보게 되면 지금 뭔가 결론은 나진 않았지만 이 애플이 피해를 받는 쪽으로 관세 정책이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뉘앙스의 얘기고 그거를 시장이 이제 받아들이고 애플 주가 반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실제 관세의 목적이 자국 산업을 기업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를 받고 협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제나 유예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데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를 혼란스러운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관세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이루어지는데 일단 보편 관세가 10% 깔려 있고요. 그리고 국가별로 상호 관세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품목별 관세는 또 이제 국가별 협상에서 예외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 네. 품목별 관세에 있어서 해당되는 기업들은 약간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게 국가 간 협상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기업들 차원에서 어떤 이제 그 미국에 대한 투자 이런 걸 확약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유도하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즉 약간 거칠게 얘기하면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는 대국가 전략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고 네. 이 품목별 관세는 기업들 간의 협상을 유도하는 즉 이제 리쇼어링을 유도하고 이 자국 내 투자를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개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기업들은 아무래도 뭐 애플이나 뭐 엔비디아처럼 트럼프를 만나서 요청을 하고 좀 그렇게 좀 받아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부분이 어떤 기업들의 전략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완성차에 들어가는 엔진이나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을 인근 국가, 멕시코나 캐나다에 생산 기지를 두고 만들기 때문에 그게 미국으로 들어왔을 때 관세를 부과받게 되면 이거는 미국 기업들, 미국 자동차 기업들한테 피해가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걸 지금 밀어주거나 어떤 개별 협상에 따라서 면제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고 여기에 지금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가 반응을 했다라는 구도로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이제 각 기업의 CEO들은 상당히 생각이 복잡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는데 네. 일단 마이크론처럼 어쨌든 이 공급가액을 어쨌든 이 수요자에게 전가하는 그러한 방법도 지금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포드 같은 경우나 뭐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이 있는 상황에서 네. 과연 이 면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공장을 지금 미국으로 리쇼링 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 임기를 생각했을 때 그간의 공장에 다 옮겨질까?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어떤 가격을 전가할까? 이 부분은 또 제가 볼 때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복잡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결국 협상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개별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상당히 복잡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포드라든지 제너럴 모터스가 어쨌든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이미 너무나 다 전고점 대비해서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반등의 의미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은 좀 하고 있고 저는 계속해서 협상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이 타임라인이라든지 결과를 좀 계속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아이폰 같아요. 역시 미국을 상징하는 가장 핵심적인 제품, 이 아이폰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트럼프. 여기에 대해서 팀쿡도 뭐 로비를 했음을 뭐 전혀 숨기지 않고 있으니까. 트럼프 일기 때도 아이폰 제품과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를 받았단 말이죠. 중국에서 90% 생산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비슷할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는 반도체가 들어가는 제품들, 그 하단 제품들이 다 전부 다 조사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결국 다 아이폰에 연동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미국 기업들한테 가할 충격에 대비해서 생각보다 관세율이 되게 현저히 낮거나 미미할 정도로 별로 임팩트가 없는 관세 정책이 발표될 수도 있지 않나. 네.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다.
일단은 지난 주말에 나왔던 품목별 관세 면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정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시장 그렇게 믿지 않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애플이라는 사실 시총 1위를 한번 이탈했다가 다시 복귀를 했는데 애플이라는 미국 이제 테크 기업, 그 빅테크의 이제 수장격인 이 기업이 이제 관세 이슈로 타격을 받는 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셀프로 자구를 공격하는 꼴이 나오기니까 이 부분을 많이 이제 시장이 우려를 한 거고요. 경기 침체 우려까지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 댄 아이버스 같은 경우는 테크를 굉장히 또 선호하는 애널리스트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 관세 이슈에 따라서 빅테크에 대한 밸류를 다 일제 하향을 했거든요. 이거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다. 근데 이것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바로 또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아무래도 해당 기업들이 뭐 로비가 좀 힘들거나 어려움은 있겠으나 그거를 통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시간을 벌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줄 것이라는 시장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부장님 계속해서 프리마켓 이후 체크 포인트 짚어 주실까요? 네, 오늘 프리장 이후 체크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9시 반에 미국 3월 수입 물가 지수 발표가 있고요. 이어서 55분에 미국 레드존 소매 판매 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 이벤트를 보게 되면 이 존슨앤존슨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이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금융주는 계속 좋은 모습으로 실적이 나올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장 종료 이후에 유나이티드 항공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레리 핑크가 얘기했던 이제 항공사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이미 들어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항공사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을 벌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 또 제조업을 다시 미국 안으로 들여와서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 이런 큰 목적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시나리오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예상한 대로 꼭 들어맞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고 또 국채나 달러의 지위를 흔들고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죠. 자, 흔들리고 있는 관세 정책 한 발 더 들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가 관세 카드를 확실히 예전처럼 강공일변도로 밀어붙이질 못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유예를 한다든지 번복을 한다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주 이유 중 하나가 미국 내의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건드릴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 실제로 많이 올랐나요? 어떻습니까? 네, 어제 실적 그 경제 지표 발표가 많지는 않았는데 뉴욕 연은 기대 인플레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높게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뭐 하나하나의 지표 발표에 우리가 좀 많이 놀라는 상황일 수밖에 없지만 뉴욕 연은 인플레까지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시간대나 뭐 CPI 그리고 PC보다는 이제 비중이 좀 낮다라고 중요도가 낮다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뉴욕 기대 인플레가 높다는 거는 사실 이 미시간대와도 비슷한데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네. 최근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이 관세에 대한 영향을 좀 최악으로 가정하고 좀 높게 상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물가 데이터 같은 경우 CPI, PPI는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는 점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고 이런 부분들 좀 데이터를 좀 확인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물가를 측정하는 주요 품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 주거비 뭐 이런 부분들. 지금 미국 시민들이 이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이 무섭도록 치솟게 이런 가격들을 올려버릴 것이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사재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3월 말에, 그러니까 어쨌든 4월 2일 날 상호관세 전에
일단 사재기가 조금씩 어쨌든 나타난다는 것이 지금 지표로 나타났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지금 이제 조사 결과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제 임대료라든지 뭐 식료품, 의료비 같은 생활비 전반에 대한 어떤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염두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상호 관세 자체가 조금 유예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완벽하게 지금 클리어하게 해결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제가 볼 때는 이런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다 어쨌든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해결되는 뭐 6개월인지 1년 뒤에는 분명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분명히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분명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연준 의사들 같은 경우도 확실히 시장에 대한 어떤 개입을 하겠다라는 어떤 구두 개입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6개월에서 1년 후에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좀 부정적인 견해가 좀 상당히 많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른바 트럼프의 경제 책사로 불리우는 인물이 있습니다.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이 미란의 보고서가 지금 또 회자가 되고 있단 말이죠. 강경한 관세 정책을 통해서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미국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시나리오예요. 일단 이 시나리오가 예상대로 들어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 겁니까? 네, 최근에 이제 미란 보고서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투자자분들도 이거 봐야 하나라고 고민하실 수 있는데, 제가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미국의 제조업 부진 그리고 고용의 붕괴에는 달러 강세가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조가 넘는 무역 적자는 이 상대국의 불공정 거래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라는 문제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역 적자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것은 이 기축 동안 힘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란 보고서는 솔루션이 이렇게 됩니다. 관세 정책과 환율 정책으로 해결을 하자. 즉 관세는 높이고 환율은 낮춰야 이게 해결된다고 보는 것인데요. 이 관세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내수 산업을 보호하고 세수를 확보하고 협상력을 얻을 수 있는 매우 좋은 수단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보다 좋은 단어 없다 얘기하는 것처럼 이 미란 보고서에서 관세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문제는 얻는 것이 있는데 잃는 것도 상당히 크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잃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단점을 보강하는 측면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미국이 갖고 있는 정말 진정한 강점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약점을 보강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원론적인 문제에 직면한 것이 바로 이 미란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다른 이 관세 정책에 당하는 국가들이 보복 관세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또 과거와 또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인 것이고, 최근에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양상들,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 대대적으로 국채를 팔았다라는 뭐 의혹들을 읽고 있는 만큼 시장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관세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것들, 달러와 안전자산인 국채에 대한 지위, 이런 것들을 흔들리게 되는 거는 오히려 손해가 굉장히 큰 거 아닌가, 미국 입장에서는. 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부분도 있는데요. 관세를 얻는다, 그리고 자국산이 보호된다, 뭐 이거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소프트 파워의 위축은 좀 고려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높이면서 미국이 스스로 고립이 되고, 그리고 기축 동화의 지위가 약해지는 것. 즉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원하고 미란이 얘기했던 약달러로 현재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달러라는 게 미국의 수출이 강화되는 부분이 아니라 네. 미국의 어떤 경쟁력이 낮아지는, 즉 미국의 엑소더스하는 흐름의 약달러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네. 그러면 트럼프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뭐길래 이렇게 발생했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금리가 떨어질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고,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이 오히려 금리가 튀는, 즉 미국에서 빠져나가는 그림에서 미국채를 파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스텝이 꼬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생각보다 강한 스탠스로 보복을 취하고 있다는 점. 이것 때문에 어쩌면 트럼프가 원래 생각대로, 미란 보고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대응을 분명히 트럼프와 백악관 행정부에서는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윤여미 이사님, 지금 3% 후반대까지 떨어졌다가 4.5 넘어섰었잖아요. 이거 거의 발작 수준이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미 국채 거의 다 팔고 아예 달러도 바꿔서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굉장히 훅 떨어졌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더 이상 안전자산으로서 미 국채를 바라보지 않는다. 그래서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에서 어쨌든 데드라인이 왔을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채권 시장을 계속 쳐다봤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단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만 말씀하셨던 행동들 어떤 그러한 징후들이 보이자마자 바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유예되지 않았나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국채 금리가 급등해서 거기에 깜짝 놀라서 화들짝 놀라서 네. 결국에는 90일 유예하는 유예를. 조치를 취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좀 어쨌든 합리적인 의심도 좀 나오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주식시장보다도 확실히 채권에 대한 어떤 이 금리 시장에 상당히 좀 이 트럼프 행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보고서의 어떤 이 어떻게 보면은 정책 자체가 좀 약간 모순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부작용 자체를 지금 최소화하기 위한 또 후속 작업이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원한 시나리오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역 적자, 관세로 인해서 무역 적자도 줄이고 제조업도 가지고 들어온다. 그래서 제조업 부활을 시킨다. 제조업 수출 국가로서 발돋움하는 거죠. 그러려면 달러가 이제 조금 약달러로 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강달러를 좀 완화시키고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가운데서도 기존에 갖고 있던 달러의 지위, 국채의 지위 이런 지위는 계속해서 위상을 유지한다라는 이제 흐름으로 가길 원했지만 지금 그 고리가 약간 깨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트럼프도 그렇고 뭐 트럼프 행정부도 너무 집중을 한 것이 제조업과 무역에만 너무 집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란 보고서에 나오는 좀 충격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100년짜리 무이자 채권을 발행해서 이거를 강매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미란 보고서의 정책과 정책이 이제 실제 정책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그럼 이것도 진행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미국채 매도세에 영향을 준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의 경제를 만들고 이거에 대한 이 비용을 내라라는 의미로 돈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이득을 주지 않는 미국채를 100년짜리를 강매한다는 것인데 네. 이게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는 있지만 강제로 팔지 않는 이상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너무 무역 구조에만 집중해서 현재 어떤 판단을 오판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구조는 그러니까 달러의 강세는 무역 구조가 만들었다기보다는 그 영향도 있지만 기술 혁신이 미국에 집중됐기 때문에 23년, 24년도에 달러 강세가 나온 거로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미국이 굉장히 빠르게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금리 네. 인상을 하게 되면서 이런 금리 높은 상황에서 상대국들도 같이 금리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버틸 수 있는 거는 중립금리가 높은 미국은 특히 빅테크들 버텼고 이 시기에 나왔던 기술 혁신이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빅테크만이 투자를 하면서 그 기술 혁신의 과실을 이 M7이라는 기업 위주로 얻었던 것이고 그것이 어떤 미국의 투자 일변도 들어가면서 달러 강세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단순히 무역 구조로만 판단해서 이 달러 강세를 얘기하는 것이 어때는 이 원천적인 이 전제에 오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우리 사자성어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를 만큼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이런저런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프리마켓 지금 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옵니다. 이 시각 현재 미국 시총 50%내 대형주 중에서 의미 있는 시그널이 포착된 주요 종목들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폰과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일시 면제가 발표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이어갔지만 시장은 해소되지 않은 관세 불확실성 속에 신중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프리장 상황, 의미 있는 움직임 보여준 종목들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상호관세 소식에 반등했던 이 엔비디아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수입에 대한 무역조사 착수 소식이 맞물리면서 지금은 전날의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한 가운데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의 경우 반도체 관세가 일시 면제되었다는 소식보다는 새로운 관세 시행 가능성과 반도체 무역조사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며 전날보다 크게 하락한 수준에서 관망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의 경우 관세에 있어 조금은 유연해진 듯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주가가 관망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여러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트럼프의 관세 직격탄을 맞은 아마존은 일부 경기 지표가 부정적으로 나온 점과 맞물려 오늘 프리장까지 일부 낙폭을 키우기도 했으나 지금은 다시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함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주식 트레이딩 부문의 호조에 힘입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덕분에 주가가 반등했으나 오늘 프리장에선 차익 실현 매물출의 움직임 속에서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산운용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오늘 개장 전에 실적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최근 대형 금융주들의 실적 호조와 주가 상승세 속에 덩달아 주가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 시티 역시 오늘 개장 전에 실적을 공개합니다. 마찬가지로 실적 호조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계속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특히나 주목할 필요가 있는 포커스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애플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을 직접 언급하며 유연한 관세를 강조했고 향후 관세 정책에 있어 애플을 더 배려할 뜻을 내비쳤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애플의 핵심 생산기지이자 특히나 높은 관세율을 맞았던 중국과 베트남이 미국의 관세에 공동 대응을 시사했다는 점도 애플의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기업 제너럴 모터스 역시 관세 유연성을 강조한 트럼프 덕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일시적으로 면제, 미국 현지 생산 설비를 갖출 시간을 더 줄 수 있다는 발언 이후 주가가 3% 이상 반등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것이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라는 점과 또 차익 실현 움직임이 맞물리며 오늘 프리장에선 다소 관망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약기업 화이자의 경우 경부용 비만 치료제 개발을 전격 중단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성장 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꽤나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와 더불어 의약품에 대한 무역 조사에도 착수했다는 소식이 맞물려 주가가 등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종목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관세 면세 조치와 더불어 유연한 관세를 강조하며 시장에 일부 긍정적인 흐름을 띠기도 했지만 동시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함영선이었습니다.